예, 예. 제주 무신궁, 예. 우리 제주 민속박물관, 진성기 선생님의, 어, 책을, 개관을 제가 이제 이렇게 토막을 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봅니다. 이거는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 진성기 선생님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그 네 번째로 바다속 용왕국을 거쳐 중국을 왕래하는 예라는 것이죠. 용왕국을 거쳐서 중국을 왕래하는 이제 예가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구자읍의 송당리의 본향당의 아들 송국성의 경우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겠다. 송국성이 7살 때 아버지 소천국을 찾아가 무릎 위에 올라 앉아 수염을 잡아당기고 담뱃대로 때도 잡아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제가 되어 송국성은 무쇠 상자 속에서 당겨져 바닷속에 띄어버리게 되었는데 송국성은 상자 속에서 용왕국에 표류되어 그곳에 제3공주와 결혼하고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국성은 그곳에서 때마침 일어난 전란을 평정하고 1천 병마와 3천 군병을 거느리고 금유한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색적인 예로는 바다 저편의 어느 나라를 상징하고 왕래하는 경우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예는 한림읍의 한수리에 영등당 본풀이 신화가 잘 암시해주고 있다 하겠다 이거죠. 이제 그 신화의 내용을 보겠거니와 얼핏 생각으로는 바닷속 용왕국 같기도 하나 바다 너머 어느 쪽인가에 있을 성 같은 무서운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고 보아진다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태고사 때도 이렇게 왕래가 있어 가지고 저 바다 건너에 여러 섬들이 있고 그 바다 건너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서 이러한 뭐냐면은 신화적인 요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한수리의 새 어부가 풍선을 타고 고기잡이 하려 먼 바다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만치 폭풍이 이제 불어 닥치 왼눈백이 눈이 하나밖에 없는 괴물 이 나라로 표류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황영등이라는 대왕이 나타나서 어부들을 큰 바위 밑으로 숨겨 놓았다는 것이죠. 잠시 후 왼눈배기들이 개를 물고 쫓아와서 방금 여기 좋은 반찬이 왔을 텐데 어디 있지? 나도 그놈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왼눈박이들이 사람을 먹이로 보았다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여 설정말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 말을 고지 들은 왼눈배기들은 돌아갔으나 후에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이 왼눈배기들은 영등대왕을 새토막 내어 죽이는 분풀이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 어부들은 영등대왕의 은혜에 감사하여 영등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영등대왕은 도민의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이채로운 예를 든다면 한경면의 고산리의 본향당의 경우를 들 수가 있겠는데, 이 고산 본향에는 바다에서 떠올라온 상자 속에 병신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법성이라는 목동이 해풍하려 바닷가에 나갔다가 나무 상자를 발견하고 가져다가 뚜껑을 열어보았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뜻밖에도 큰 뱀신이 들어있었는데 법성은 잘못을 빌고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뱀 상자가 바다에서 무태 올라와 신으로 자성하는 예는 일반 범풀이 가운데서도 칠성 범풀이를 비롯해서 들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남방의 뱀 신앙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로 복잡 다양한 신격의 출생과 유입을 비롯하여 육해상의 경로로서 제주도 무속의 여러 신격이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 이 진성기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이러한 여러 신격의 본적지를 비롯한 여러 양성을 두고서 제주 선주민의, 그러니까 선주민은 태고사의 시대 때부터 살고 있었던 선주민들을 말하겠죠. 인문지리상의 제반 문화적인 유형을 말하는 것을 만약 해양해 한다면, 만약에 밝히라고 한다면, 설명하라고 한다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제주 선주민은 북방계와 남방계 문화에서 온 영향을 다 받은 것이라 보아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진성기 선생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지금 이제 조선 대륙과 이 제주도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주민들의 그 인류학상 유전학적 변화가 바로 북방과 남방이 교차하고 있고 교류되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북방 중심으로 하늘 중심으로만 설명해서는 너무나 시각이 좁은 시각이다. 고로 우리가 남방 문화를 복원하고 남국을 복원하고 제주도를 복원하고 우리가 진성기 선생님과 같은 사람을 뜻받들음으로써 우리가 뭐냐면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지향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북방의 중국 만주에서 한반도를 경유해서 유입되는 앞에 더 여러 예들이 있는 반면에 영등당과 고산 본항의 경우 따위는 남방계 문화 요소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영등당의 신화에서 외눈배기들이 새 어부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것은 식인하는, 그러니까 식인인종이라는 것은 나라의 족속들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오스트레일리아 사회 인류학 교수인 반더 부처는 그 교수의 반도 그 부부인가 봐요. 누기니아를 견문하고 그곳의 누기니아 고지의 인식의 식인의 뭐냐면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가면 오늘날의 남태평양상의 제군도의 선주민에 있어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족속들임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 이쪽의 요소가 더 짙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약 50여 개나 되는 고인돌이 제주도 각지에 흩어져 있고, 이 가운데서는 남방계식과 북방계식이 섞여 있으며, 한편 그 속에서 발굴되는 돌칼이라는 돌도끼 등도 남방문화의 계통을 따른 것도 있음을 미루어 보아도 굳이 문현이나 그 밖의 민속이 아닐지라도 넉넉히 지방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냐면은 이 문화는 바로 그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가 교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5번째로 또 남방과 북방의 교차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